남들 계좌가 너무 쉬워 보였던 순간 이미 당신은 돈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의 투자만 보고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저건 별거 아닌데, 저건 위험한데, 저건 너무 느린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전략을 잃고 남의 타이밍에 흔들리고 남의 수익률에 질투하고 남의 공포에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돈으로 남의 투자 실험을 따라하다가 계좌를 망칩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쉬워 보입니다. 나스닥 좋을 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 기술주 우상향인데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 몇 번 조정 오면 줍고 반등 오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가볍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돈 들어가면 손이 떨립니다. 하루에 몇 %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뜁니다. 뉴스 하나에 무너지고 풀이장에서 떨어지면 출근길부터 기분이 망가지고 본장에서 더 빠지면 이게 끝인가 싶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QLD, TQQQ는 쉬워 보이는 상품이지 쉬운 상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남이 하는 투자는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투자는 유독 어려워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원래 남의 일은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겁니다. 과정은 안 보이니까요. 누군가 QLD, TQQQ로 수익이 났다면 사람들은 그 초록색 숫자만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버틴 밤은 안 봅니다. 계좌가 깊게 눌릴 때도 매달 적립했는지, 조정장에서 멘탈이 갈리는 와중에도 계획을 지켰는지, 현금을 얼마나 남겨뒀는지, 언제 사고 언제 쉬었는지, 무엇보다 왜 이 전략을 선택했는지 그 핵심은 안 봅니다. 결과만 보니까 쉬워 보이는 겁니다. 배당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CHD, DGRO, VYM 같은 걸 모으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조용히 자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현금이 들어오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고 생활은 흔들리지 않고 계좌는 천천히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반대로 QLD, TQQQ를 하는 사람을 보면 누군가는 미쳤다고 합니다. 횡보장에서 녹는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언젠가 크게 다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 리스크를 이해하고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 소득, 현금 흐름, 투자 기간, 멘탈, 목표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의 전략이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내 전략이 나한테 맞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남의 투자만 평가하다가 자기 인생은 제자리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의 전략을 비웃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산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자기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느라 바쁩니다. 자기 리스크를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세상이 떠들 때도 결국 자기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LD, TQQQ를 하려는 분들은 먼저 상품보다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샀으니까, 누가 돈 벌었다니까, 수익률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높은 확률로 망합니다. QLD, TQQQ는 남의 확신을 빌려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왜 사는지, 언제 더 살지,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가져갈지, 수익이 나면 어떻게 일부를 지킬지, 이게 정리돼 있지 않으면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사고 가장 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역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요? 아닙니다. 준비 없이 들어간 사람이 위험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무조건 피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하고 그 리스크 안에서 꾸준히 반복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리스크를 지는 것과 무모하게 덤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 공격성과 계산된 공격성은 다릅니다. 전자는 도박이고 후자는 전략입니다. 전자는 흔들리면 무너지고 후자는 흔들려도 다시 계획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돈이 적으니까, 나는 아직 월급이 크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투자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시작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크지 않을수록 초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큰 돈은 전략이 없어도 잠깐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은 전략 없이는 절대 못 큽니다. 적은 돈일수록 흔들릴 때마다 감정으로 눌러버리면 복리가 끊깁니다. 적은 돈일수록 남 따라 들어갔다 남 따라 나오면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적은 돈일수록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대박 욕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생활비를 뺍니다. 비상금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무작정 한 번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게 나눕니다. 평소에는 꾸준히 적립하고 시장이 크게 눌릴 때는 추가로 들어가고 너무 과열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일정 수익이 나면 일부는 안전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겨놓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계좌를 살립니다. 사람들은 종목이 부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조가 부자를 만듭니다. 같은 QLD, TQQQ를 사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살아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빨리 올랐는지, 누가 더 화려한 계좌를 보여주는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매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자는 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번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비법보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 가능한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투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걸 사지? 저 사람은 왜 배당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코인을 하지? 저 사람은 왜 레버리지를 하지? 그걸 분석한다고 내 계좌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질문을 더 깊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까지 하락을 견딜 수 있는가? 나는 월 얼마를 꾸준히 넣을 수 있는가? 나는 급락장에서 더 살 현금을 남길 수 있는가? 나는 수익이 났을 때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가? 나는 QLD, TQQQ를 1주 올랐다고 흥분하고 1주 빠졌다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은 늘 반복됩니다. 지금 조롱받는 자산이 나중에 박수받고 지금 박수받는 자산이 나중에 조롱받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랬고 기술주도 그랬고 레버리지 ETF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는 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할 때도 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남의 소원보단 자기 원칙을 더 크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하시려면 뉴스보다 원칙이 커야 됩니다. 댓글보다 계획이 커야 됩니다. 공포보다 분할 매수가 강해야 됩니다. 욕심보다 현금 관리가 강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QLD, TQQQ는 위험해서 못하겠다고요? 맞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무조건 버리는 것도 현명한 태도는 아닙니다. 자산을 크게 키우는 구간에는 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그 변동성을 해석하는 내 태도입니다. 같은 하락을 보고도 누군가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던집니다. 누군가는 할인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수익률 차이는 시장이 아니라 태도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은 재능이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사람은 의지만으로 오래 못 갑니다. 피곤하면 흔들리고 무서우면 도망치고 수익 나면 들뜨고 손실 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에 맡기면 망합니다.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이체를 걸든 월급날 분할 규칙을 정하든 조정장 추가 매수 기준을 만들든 수익 실현 기준을 적어두든 무조건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시스템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좌는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QLD, TQQQ를 한다는 건 단순히 공격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더 큰 변동성을 감수하되 그만큼 더 치밀하게 운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빨리 부자 되고 싶지만 그 욕심을 규칙 안에 가두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시장이 미쳐 날뛰는 날에도 내 원칙으로 행동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게 없는 QLD, TQQQ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게 있는 QLD, TQQQ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시작이 늦었다고요? 이미 많이 올랐다고요? 남들은 몇 년 전부터 모았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을 더 늦게 만듭니다. 언제나 뒤늦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을 미룹니다. 하지만 시장은 완벽한 출발선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최고의 날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큰 돈으로 무리해서 출발하는 것보다 작은 돈이라도 오래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강합니다. 계좌를 키우는 사람은 늘 빠르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의 계좌 보고 흔들리는 습관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남이 배당으로 가든 부동산으로 가든
코인으로 가든 성장주로 가든 QLD, TQQQ로 가든 그건 그 사람의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QLD, TQQQ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한 전략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기록하고 분할하고 버티고 다시 점검하고 계속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를 만드는 사람은 남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오래 자기 전략을 지킨 사람입니다. 더 화려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더 많이 맞힌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틀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 위에 복리가 올라갑니다. 시간이 올라갑니다. 경험이 올라갑니다.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돈은 갑자기 불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들이 조용하다고 무시했던 그 반복이 폭발한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남의 투자 보고 비웃을 겁니다. 누군가는 남의 수익률 보고 조급해질 겁니다. 누군가는 댓글 몇 줄 보고 자기 전략을 버릴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조용히 QLD, TQQQ를 자기 원칙대로 모을 겁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사람들 말이 시끄러워도 자기 월급의 일부를 묵묵히 자산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봅니다. 남을 평가하는 사람보다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자기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남의 전략을 구경하는 사람보다 자기 전략을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당신이 진짜 바꿔야 할 건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시선입니다. 남을 보던 시선을 이제 자기에게 돌리셔야 됩니다. 남의 계좌를 보던 시간을 내 규칙을 쓰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남의 성공을 평가하던 에너지를 내 복리를 키우는 에너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QLD, TQQQ도 단순히 무서운 레버리지가 아니라 당신 인생을 밀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투자가 쉬워 보인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그 무게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모른 채 함부로 따라가면 시장은 반드시 대가를 받아갑니다. 그러니 쉽게 보지 마십시오.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지하게 고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골랐다면 깊게 공부하고 오래 버티고 꾸준히 실행하십시오. 그게 결국 돈이 되는 길입니다. 그게 결국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산가로 바뀌는 길입니다. 그게 결국 QLD, TQQQ를 도박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